안녕, 이하레듀 논술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우리 교재 노인과 바다 80쪽 11째 줄부터 83쪽 9째 줄까지예요. 여러분 모두 귀로 한 번, 눈으로 한 번, 그렇게 2번씩 잘 읽고 자리에 앉았죠? 오늘 내용은 어땠나요? 앞선 내용보다는 좀 더 흥미진진하지 않았나요? 물고기가 드디어 제 몸을 드러냈어요. 비록 짧은 순간이긴 했지만 자신의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이라도 하려는 듯 물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금 물속으로 깊이 들어갔죠. 내가 노인이라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광경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와우, 선생님은 상상만으로도 짜릿하고 소름이 확 끼치는 느낌이네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그리고 노인에게 좋은 일이 하나 더 있었죠? 그게 뭐죠? 맞아요. 손에 났던 쥐가 풀렸어요. 이제는 물고기가 어떠한 놈인지도 눈으로 봤고 손에 난 쥐도 풀렸으니까 정말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앞으로 이어질 노인과 물고기의 대결이 기대되지 않나요? 기대되죠. 그럼 그런 기대를 안고 오늘 본문을 요약해 볼까요? 내용을 잘 떠올려 보고 2~3줄 정도로 요약해 보세요. 잘 요약했나요? 선생님은 이렇게 요약했어요. 물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물속으로 들어간 물고기와 물고기를 보고 그 크기와 위험에 놀란 노인, 그리고 정오가 되자 쥐가 풀린 노인의 왼손. 오늘은 짧은 문구를 접속사로 이어서 나열하는 방식으로 요약해 봤어요. 어떤가요? 요약이란 게 꼭 어떤 형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일반적인 기술, 그러니까 서술 방식은 있죠. 그러나 그 방식, 일반적인 서술 방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어요. 주요 내용을 담고 있는 문구나 문장이라면 다 괜찮아요. 여러분의 요약문 밑에 선생님 요약문을 잘 옮겨 적고 내용과 형식이 어떻게 다르고 비슷한지 함께 비교해 보세요. 먼저 내리닫다. 내리닫다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향하여 달리다.
또는 힘차게 마구 달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간간이는 시간적인 사이를 두고서 가끔씩 또는 공간적인 거리를 두고 듬성듬성 이라는 뜻을 지녔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면 좋을 내용이 있어요. 바로 이로 끝나는 부사와 히로 끝나는 부사. 한번 볼까요? 화면 속 표를 잘 보세요. 그리고 한 번씩 입으로 꼭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단어들을 잘 보면 낯선 단어도 눈에 띄겠지만 대체로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쓸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어떤 단어는 확실히 알겠는데 또 어떤 단어는 번번이 틀리거나 헷갈릴 때가 있을 거예요. 이미 알고 있던 단어들도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학습하면서 완벽하게 외워두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단어는 감내하다. 감내하다는 어려움을 참고 버티어 이겨내다 라는 뜻이고요. 마지막 일다는 없던 현상이 생기다 또는 희미하거나 약하던 것이 왕성하여지다. 그리고 겉으로 부풀거나 위로 솟아오르다 라는 뜻을 지닌 단어예요. 오늘의 문장 교정. 오늘 문장은 이거예요. 화면 속 문장을 잘 옮겨 적고 적당한 시간 안에 문장을 마음껏 고쳐보세요. 잘 고쳐봤나요? 왼손과 쥐는 그대로 가는 게 좋겠죠? 그 의미를 대체할 마땅한 단어가 없으니까요. 여전히는 아직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여전히는 아직. 그리고 안 풀린 상태는 그대로로 바꿀 수 있을 것 같고요. 안 풀린 상태는 그대로. 그러니까 안 풀린 상태여서 또는 그대로여서. 그리고 조금씩은 이 손을 앞자리에 있는데 이 옆으로 손을 뒷자리로 옮겨보는 건 어떨까요? 조금씩. 그리고 풀어주고 있었다는 풀어주었다. 로 고칠 수 있겠네요. 있었다, 즉 뭐뭐 하고 있다는 말은 진행 또는 지속의 의미가 있는데 앞에 조금씩이 있으니까 풀어주었다로 고쳐도 그 의미는 그대로 느낄 수 있죠. 그럼 요 쓴 것들을 한번 하나씩 이렇게 섞어서, 그러니까 하나씩 고쳐보면서 문장을 좀 다양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왼손에 난 쥐가 아직 안 풀린 상태여서 너희는 조금씩 손을 풀어주고 있었다. 또 좋겠고요. 왼손에 난 쥐가 아직 그대로여서
노인은 손을 조금씩 풀어 주었다 라고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뭐 하나씩 고쳐보고 또 2개 넣어서 고쳐보고 이러면 다양한 문장이 나올 수 있죠. 어떤가요? 원문과 선생님의 교정문을 비교해보고 아울러 여러분의 교정문도 함께 보면서 뭐가 더 자신에게 자연스럽고 좋은 문장으로 느껴지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럼 다음 문장. 이번 문장도 잘 옮겨 적고 적당한 시간 안에 문장을 고쳐보세요. 잘 고쳤나요? 이 문장은 또 어떻게 고쳐볼 수 있을까요? 우선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동풍으로 바꿀 수 있겠죠? 얘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동풍. 그리고 작은 이라는 형용사는 작게 라는 부사로 바꿔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작은은 작게. 근데 그렇게 되면 위치를 좀 바꾸는 게 더 낫겠죠. 그러니까 작게 파도가 일었다는 것보다 파도가 이쪽으로 작게 일었다. 정오가 되자는 그대로 갈까요? 그리고 드디어 그 뒤로는 노인의를 빼고 왼손도 빼는 건 어떨까요? 노인과 왼손을 빼는 거죠. 그냥 그냥 쥐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쥐가 풀렸다. 그러니까 드디어 쥐가 풀렸다. 동풍에 파도가 작게 일었고 정오가 되자 드디어 쥐가 풀렸다. 그리고 동풍에 파도가 작게 일었고 정오가 되자 드디어 노인의만 빼고 왼손에 난 쥐가 풀렸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동풍에 파도가 작게 일었고 정오가 되자 드디어 노인의 왼손에 난 쥐가 풀렸다. 노인에도 빼지 않고 왼손에도 빼지 않고 노인의 왼손에 난 쥐가 풀렸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가요? 작은을 작게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쓰고 또 다른 부분을 하나씩 바꾸면서 다양한 문장을 또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도가 작게 일었다고 하지 않고 그냥 작은 파도가 일었고를 그대로 써도 좋죠. 그러면서 동풍만 바꿔보고 또 노인의 왼손을 빼고 쥐가 풀렸다고도 할 수 있고 그냥 왼손에 난 쥐가 풀렸다고도 할 수 있고 노인의 왼손에 난 쥐가 풀렸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다양한 문장을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문체를 확립해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의 수강생 교정문이에요. 선생님이 제시했던 교정문과 거의 흡사하네요. 선생님이 뒤에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면 똑같은 생각 그리고 같은 교정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달리 설명이 필요 없겠죠? 이런 식으로 교정하는 거예요.
잘했네요. 그럼 오늘 교정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의 주목 이 문장이에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물고기들은 자신들을 죽이는 우리만큼 똑똑하게 지어지진 않았어. 우리 교재의 노인과 바다 82쪽 넷째 줄에서 다섯째 줄에 이르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내용은 세계관, 인간의 기원, 창조예요. 알겠지만 반복되는 키워드들도 보이죠? 각마다 주목 이 문장은 다르더라도 각 문장이 담고 있는 내용 중엔 같은 키워드가 담겨 있을 수 있어요. 앞서 썼던 키워드일지라도 또 다른 문장으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제시된 키워드를 다 활용해서 새로운 글을 써보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선생님 설명을 잘 듣고 서로의 내용을 비교해 보세요. 노인의 창조적 기원관을 엿볼 수 있는 생각이에요. 창조적 기원관은 앞서 9강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그때 기원에 대한 인식은 세계관과도 연결된다고 얘기했었죠. 오늘은 기원과 세계관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걸 그냥 세상으로 단순화해 보죠. 그럼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세상의 기원, 즉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누군가가 또는 무언가가 세상을 만들었다. 다른 하나는 우연히 그냥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거나 그냥 생겨났거나 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죠. 이 두 가지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즉 세상의 기원을 유추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누가 만들었거나 저절로 생겼거나 이도 저도 아니고 어디서 왔다? 그럼 그 어디, 그곳의 시작은 또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면 그 가능성은 또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만들었거나 저절로 생겼거나.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세상의 기원에 관한 근본적인 선택지라고 할 수 있죠. 세상의 기원에 관한 이 두 가지 내용을 하나는 창조, 다른 하나는 자연 발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기원이 왜 세계관과 연결될까요?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기원에 따라 우리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나는 세상의 기원은 창조다 라고 선택한다면 창조자가 누구인지 어떤 창조자에 의해 세상이 만들어졌는지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창조자가 왜 세상과 인간을 창조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길 바라는지도 알려고 노력해야 할 테고요. 우리도 무언가를 만들 땐 그 용도, 그러니까 사용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잖아요. 따라서 창조자의 창조 목적과 창조자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걸 알게 되면 그에 맞게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세계관인 거예요. 세상에 대한 의의나 가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느냐를 말하는 거죠. 창조와 달리 세상의 기원은 자연 발생이다 를 선택한다면 자연 발생의 메커니즘, 그러니까 그 원리나 구조를 받아들여서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 어리니까 여기까지, 이런 생각, 이런 개념이 있구나 정도로 알아두면 되고, 나중에 좀 더 성장하면 이 중에 무엇이 맞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잘 판단해서 합리적인 선택 후에 그에 맞는 세계관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런 지혜로운 성인으로 성장하길 선생님이 응원할게요. 어떤가요? 여러분이 쓴 글 내용과 선생님 설명이 비슷한가요? 혹시 다른 면이 있다면 생각의 폭을 더 넓히는 재료로 삼으세요. 알았죠? 그럼 오늘 이하레듀 논술 알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